그는 밤새 제품에 안겨 잠들었다가도 새벽마다 눈을 뜨고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면 됐죠. 화면에 뜬 단 세 글자 합격. 됐어요. 누나, 저 해냈어요. 은찬아, 정말 잘했어. 내가 해냈구나. 그는 성적표 따위는 뒷전이었어요. 곧장 제 입술을 덮치며 합격의 순간을 온몸으로 축하하려 들었죠. 은차는 합격이라는 해방감에 취해 거칠게 제 옷을 벗겨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코치가 아니라 저만의 서연이 되어주세요. 다시는 잊지 못할 만큼. 저는 그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날이야. 내 몸과 마음 전부 내가 가져. 그날 오후 우리는 침대도 소파도 모자라 아파트 구석구석을 우리의 밀실로 만들었습니다. 은차는 제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서연 누나,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찬아, 내가 합격한 게 너무 기쁘다. 저는 과연 잘한 걸까? 그를 합격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어버린 건 아닐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연. 제 이름이에요. 52년의 세월을 살아왔죠.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는 학습 코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입시 마법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제게 그 별명은 늘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자신을 믿도록 도와줬을 뿐이었죠. 그런 제 앞에 새로운 의뢰인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은찬. 21살의 재수생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부유함 속에서 은찬의 방은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쌓여 있었지만 그에게서 어떤 학습의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찬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유리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였어요. 은찬아, 내 방이야? 아, 한서연 선생님 오셨다. 은찬의 아버지가 들어서며 짧게 소개했어요. 은찬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느껴졌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은찬이가 영 힘을 못 써서요. 위에 형들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찬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봤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은찬의 두 형은 모두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했어요. 그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는 은찬의 등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벽을 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후 방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책상에 놓인 문제집을 펼쳐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숫자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문제들은 풀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펜으로 끄적거린 흔적만이 가득했죠. 그는 단 한 문제도 온전히 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 문제들 풀어본 거니? 제 물음에 은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펜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고 있었죠. 그의 불안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은찬은 망설이다가 힘없이 펜을 놓았어요. 펜이 책상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은찬아, 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제 말에 은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분노로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넌 지금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너 자신과 싸우고 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터져나오기 직전의 감정을 읽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고통과 좌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열등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은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는 그가 가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랑과 관심이 고팠던 외로운 아이였죠.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떨림이 제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저의 가슴은 이 아이를 온전히 품어주고 싶다는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 작은 씨앗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찬에게 선생님이 아닌 서연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저는 학습 코치로서의 제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더는 문제집의 정답을 찾아주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닫힌 창문을 열어주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죠. 은찬의 학습 루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에게 오늘의 퍼즐을 내줬습니다. 그것은 수학 문제도 영어 지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논리와 사고력을 요하는 간단한 퀴즈였죠. 은찬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을 빛내며 문제에 몰두했어요. 정답을 맞힐 때마다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와, 이걸 어떻게 푸셨어요? 제가 내준 퀴즈를 풀고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내가 가진 논리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저 조금 복잡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는 제 말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문제집을 푸는 시간에도 저는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은찬도 이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두 형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깊은 감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한 번도 저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은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였을까. 그 차가운 손에서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은찬아,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저는 그를 위로했어요. 제 말에 은찬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음을 삼켰죠.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의 떨림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를 향한 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를 온전히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은찬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죠. 그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깨달았을 때 온전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누나, 저 드디어 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온 은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죠. 저는 그의 성적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합격을 바라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찬은 공부를 마치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더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어요. 그의 손길에서 저는 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저 합격하면 보상해 주실 거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저를 향한 낯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의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길한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그 선을 넘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은찬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유약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한 남자의 손길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 은찬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죠. 제게 성적표를 내밀 때 은찬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환한 미소였죠. 누나, 저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난번보다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올랐고 특히 취약했던 과목들은 몰라보게 향상되어 있었죠. 저는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어요. 제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줬고 그는 그 힘으로 스스로 날개를 달았던 거예요. 은찬아, 정말 잘했어. 이건 다 내가 이룬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은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죠. 저는 그 눈물 속에서 그의 오랜 좌절과 서러움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코치로서의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구원한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저는 은찬이 잠든 줄 알았죠. 문득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는데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은찬이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집착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은찬아,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제 물음에 그는 한 발자국 제게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낮에 보았던 해맑은 미소가 사라지고 어떤 욕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나, 저 합격하면 보상해 주실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순수한 성취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금지된 거래를 위한 신호 같았죠. 저는 그의 달라진 눈빛에 당황했어요. 은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뜨겁고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갈망을 외면할 수 없었죠. 은찬아, 무슨 말이야? 보상은 내가 합격하는 걸로 충분해.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찬은 제 손을 잡아 이끌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의 힘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방 문이 닫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죠. 책상 위에는 내일의 학습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죠. 은차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나, 제가 원하는 보상은 따로 있어요.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의 말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은 더는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 느껴졌죠. 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 몸은 이미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차는 제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손길은 더는 유약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한 남자의 손길이었죠. 저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코치와 학생이라는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찬의 방은 더 이상 공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은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열기와 함께 낯선 향기가 가득했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이 되면 저는 다시 은찬의 학습 코치로 돌아왔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의 방에 들어가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질문에 답했죠. 저는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은찬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는 펜을 들고 문제에 집중하는 학생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펜을 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 그 모든 것이 지난밤의 뜨거운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그 모든 가면이 무너졌습니다. 은차는 공부를 마치고 제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죠.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만났던 불안하고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욕망과 함께 저를 갈구하는 묘한 집착이 느껴졌죠. 누나, 저 오늘도 안아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간절함에 이끌려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몸은 더는 어린아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웠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은찬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알지?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은찬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 코치였지만 이미 저 또한 그와 함께 금지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우리는 낮과 밤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은찬의 성적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학습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집중력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죠. 저는 그의 변화를 보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의 공부는 이제 단순히 의대 합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누나, 저 이번에 꼭 합격할게요. 그러면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죠? 은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합격의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의 욕망을 은밀히 드러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로서 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 또한 이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입시 전날 밤 아파트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은찬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은찬아, 괜찮아.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제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저 못하겠어요. 내일 시험도 못 볼 것 같아요. 누나 없이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기도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어린아이의 서러움과 한 남자의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그의 절박한 외침에 요동쳤습니다. 은찬아, 오늘만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가 속삭였죠.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혼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누나, 저 그냥 누나가 필요해요. 오늘 밤만. 그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 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기억해. 내일은 반드시 합격해야 해. 그 말에 은찬은 눈을 반짝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어요. 몇 번의 경험 끝에 그는 이제 자신만의 리듬을 알게 된 듯 저를 탐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지고 창밖에 불빛이 흔들리며 우리의 교차하는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날 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숨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밤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합격 발표날 아침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은찬은 이미 깨어 있었죠. 그는 밤새 제 품에 안겨 잠들었다가도 새벽마다 눈을 뜨고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불안과 욕망이 뒤섞인 그의 뜨거운 체온을 저는 끝까지 받아내야 했어요. 누나, 오늘 정말 끝이 날까요? 은찬의 손끝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면 됐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갈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끝나긴 하겠지. 하지만 내 안에 남는 건 오늘 밤까지 함께한 이 순간일 거야. 정오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은찬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단 세 글자 합격. 그는 비명을 지르듯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됐어요. 누나, 저 해냈어요. 그의 환희에 찬 눈빛 속에서 저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려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찬아, 정말 잘했어. 내가 해냈구나. 그는 성적표 따위는 뒷전이었어요. 곧장 제 입술을 덮치며 합격의 순간을 온몸으로 축하하려 들었죠. 거실 한복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차는 합격이라는 해방감에 취해 거칠게 제 옷을 벗겨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코치가 아니라 저만의 서연이 되어주세요. 다시는 잊지 못할 만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남자가 된 청년의 뜨겁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저는 그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날이야. 내 몸과 마음 전부 내가 가져. 그날 오후 우리는 침대도 소파도 모자라 아파트 구석구석을 우리의 밀실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참고서와 문제집은 더 이상 공부의 도구가 아니었죠. 페이지 사이사이에 맺힌 땀방울과 흔들린 자국은 금단의 의식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은차는 제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서연 누나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찬아, 내가 합격한 게 너무 기쁘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해. 세상 누구도 몰라야 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차는 잠든 듯 제 품에 파묻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과연 잘한 걸까? 그를 합격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팔은 본능처럼 그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은찬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자 내 남자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합격의 환희와 금단의 열기가 뒤섞인 그 아파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몸을 내맡겼습니다.